오늘 싱파에서는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갓슬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거든. 소개 좀 부탁할게. 안녕. 나는 갓슬러라고 하고 자부심 같은 걸 내 스스로 좀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책도 내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대외적으로 좀 사용하게 됐네. 그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 했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 나는 그냥 직장인이고 수출 업무 이런 걸 좀 담당하고 있었고 현재는 이제 휴직 중인 상태야. 이제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뤘는가, 그 여정이 어디쯤 와 있는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 그치. 내가 생각했을 때는 30대에서 40대 초반 정도까지는 자산의 크기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고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자산보다는 실제 들어오는 이제 월세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뭐 은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올해 41이니까 45살 정도까지는 한 월세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야. 현재 자산은 한 13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총자산 기준으로 그 정도 되고 순자산은 130억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월세는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뭐 이자하고 관리비하고 이런 거 빼면은 뭐 그렇게 뭐 많이 남는 것 같진 않아. 아, 그래도 현금 흐름이 1,500만 원 창출되고 있는 거네. 그치.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룬 투자 대상이 그러니까 부동산인 거야? 그치. 부동산이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갭 투자 중심으로 많이 했었고 아파트 갭 투자. 최초에 이제 투자를 했던 거는 2014년도에 이제 자가를 샀던 거. 원래 이제 2억 1천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1억 4천만 원 정도 받았을 거야 아마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 돈이 별로 없었던 상태였지. 근데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전세 대출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30만 원 더 달라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집을 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다시 사게 된 거고. 그때는 사실 부동산이 하락기의 끝 무렵? 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사실은 집을 살 때 용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그 월세 때문에 좀 이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게 된 거네. 사게 됐는데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나중에는 오른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걸 보고 나서는 아파트에 좀 투자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고 그때 벤틀파파라는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가 이제 아파트 투자하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나도 이제 그 친구 따라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상계동에 첫 번째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때는 이제 뭐 갭 투자 이런 개념도 잘 없었고 그 아파트가 1억 9천 하는 아파트였거든. 1억 9천을 그때 회사에서 한 1억 5천인가 대출을 해주는 게 있었어. 신용 대출로. 저리로? 저리로 뭐 한 3% 정도. 와, 그러면은 뭐 자기 자본 4천만 있으면. 그렇지. 4천만 원 정도는 내가 아마 투자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억 9천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그때 그냥 뭐 아파트 입지고 뭐고 이런 거는 난 전혀 몰랐고 그냥 이 친구가 추천해주는 상계동, 뭐 중계동, 하계동 이 동네에 샀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한번 가본 거거든. 간 당일날 샀어 이 아파트. 딱 세 채를 보고 샀는데 뭘 보고 샀냐면은 만약에 3%로 내가 은행에서 빌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나가는 게 1억 9천 곱하기 3 그러면은 570만 원을 내가 이자로 내잖아. 근데 그 집이 그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500에 55만 원을 준다는 거야. 그럼 55만 원을 12달을 받으면 660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660만 원을 받아서 570만 원을 갚으면 되니까 희한하게도 나는 등기 이전을 했을 뿐인데 돈을 받아서 돈을 내고 거기 남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뭐야 이런 걸 한 10채를 사면 내가 돈이 계속 남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를 처음 이제 계약을 한 거지. 그럼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여러 채를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그때 이제 공부를 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갭 투자였고 그거를 알게 된 거지. 이 아파트를 매도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럼 1억 9천이 생겼는데 2천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그러면 한 8채를 살 수 있잖아. 9채를 살 수 있고 그렇게 잘게 쪼갠 거야. 그래서 내가 2015년도에 아까 말했던 상계동 아파트를 샀지만 2016년도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9채를 샀어 내가. 1년 만에? 1년 만에. 근데 그게 그 당시에 2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막 7억씩 한단 말이야. 그러면 5억씩 오른 거 아니야? 아파트를 10채 샀어. 그럼 10채면은 50억이야? 그치. 그런 식으로 오른 거지. 아파트를 계속 늘려가다 보니까 그때 아마 가장 많이 늘린 게 아마 14채까지인가 내가 늘린 것 같아. 15년도 말 16년도 17년도까지 투자를 하면서 이제 14채까지 늘렸는데 그러면서 17년도에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해. 쌍둥이가.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내가 이제 처음에 샀던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로 계속 살았는데 여기는 좀 언덕이었거든 아파트가. 쌍둥이 유모차를 밀고 다닐 이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평지로 가야겠다. 평지로 가야겠다. 그럼 옥수동에 있는 평지가 어디냐 막 찾다 보니까 이제 집 근처에 있더라고. 아파트에서 나가면은 바로 그냥 한강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한강 놀이터가 나오고 이런 곳이 있더라고. 바로 저기야.
이제 그 생각을 처음 했어.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를 처분하자. 일부 그때 뭐 답심리에 샀던 동아 아파트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뭐 한 2억 9천에 사가지고 내가 아마 한 4억인가 뭐 한 그 정도에 매도를 했어. 그런 걸 매도를 하고 그걸로 이제 갭 투자로 산 거야. 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갭을 샀어? 바로 입주한 게 아니라? 입주를 못했고 지금 사는 아파트가 있었잖아. 그래서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을 해야 내가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 아파트를 갭으로 샀는데 그 당시에 6억 9천 정도 했던 것 같아. 매매가가. 그리고 전세가 5억 5천 정도 했어. 1억 4천이 필요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답심리 아파트를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매수를 하자 이렇게 한 거고 이것도 되게 그때도 막 이제 집값이 좀 오를 때였어 이제. 그래서 이제 매물을 찾는데 잘 없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와이프가 임신을 한 상태였고 어느 날 딱 자려고 누웠는데 딱 인터넷에 보니까 매물이 하나 나와 있는 거야. 1층 매물이었어. 1층 아이들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가 밤 11시였거든. 뭘 했을 것 같아 내가 그걸 보자마자. 밤 11시면은 자야지 일단. 그리고 다음날 부동산에 연락을 해야지. 그러면 안 돼. 그래? just do it이야 항상. 근데 밤 11시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있지 많지. 첫 번째 내가 거기를 가보는 게 있고 왜냐면 내일 봤을 때 나 같은 사람 또 있잖아. 매물 없어져 진짜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지. 임신은 하고 있어서 막 밤에 나가긴 내가 좀 그러긴 했는데 지금 진짜 중요한 게 있다. 누워 있어라. 내가 갔다 오겠다. 그렇게 하고 혼자 이제 갔다 온 거지. 좀 미안하긴 했지만 어쨌든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 심장이 뛰더라고. 일단 단지 자체가 비교가 안 되고 내가 지금 사는 데는 언덕이지만 여기 완전 평지고 거기다가 1층인데 물론 이제 앞에 사람들 다니고 약간 이런 거 보이긴 하는데 이 조경을 너무 잘 해놨어요 여기는. 야, 브랜드 아파트고 차 딱 세워놓고 막 도는데 너무 좋다 막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내가 뭐 했는 줄 알아? 바로 부동산에 문자를 보내야 돼. 부동산 사장님은 주무시고 계실 텐데? 주무셔도 할 수 없어. 내가 급하잖아. 내가 급할 때는 가서 바지끄랭이라도 붙들고 전화라도 해야 돼. 그럼 그 사장님이 전화를 받았어? 문자를 보냈지. 사장님 지금 무슨 매물을 보고 있는데 지금 통화 가능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온 거야.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온 거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미 한 2팀인가 보고 갔대. 뭐 내일 보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뭐라 그랬냐면은 사장님 지금 1,000만 원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 주세요. 그 밤에. 돈을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못 보여주니까. 그치. 홀딩이 되는 거죠. 홀딩이 되는 거고 첫 번째 계약금을 쏜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 내가 지금 계약금을 쏘지 않으면 이건 내 거가 아닌 거지. 내 거가 아니야 이건. 무조건 쏘고 1,000만 원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쏘는 거야. 근데 공인중개사분이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독일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의사는 알겠대. 그 매물을 1,000만 원 가계약금을 보내고 계좌를 받지 못했어 며칠 동안.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은 공인중개사분의 카톡을 내가 등록을 했을 거 아니야. 전화번호 카톡이 뜨잖아. 딱 뜨는데 보니까 이분이 손녀가 있더라고. 그래서 뭘 했냐면은 내가 파리바게뜨 가가지고 아기상어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들고 방문을 했지.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 공인중개사분들이야. 복비 아까워가지고 뭐 50만 원 깎으려고 100만 원 그렇게 물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분들이 막 1,000만 원씩 깎아주시는 분들이거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분들이라는 거를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아기상어 이런 걸 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2팀이 봤다고 얘기했잖아. 그 2팀에서 계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1,000만 원 보낸 거를 100을 상환해 주겠다. 그러면서까지 돈을 물어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 공인중개사분이 상도일을 지켜서 쌍둥이 아빠한테 이건 줘야죠 하면서 나중에 계약이 됐을 때쯤에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 집에 계속 실거주하고 있는 거고. 실거주를 하고 그럼 있고. 강남 아파트는 어떻게 사게 된 거야? 의사든 변호사든 전문직들도 이제 자기가 벌어서는 웬만하면 강남 아파트 못 산다는 얘기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슬론 샀다. 어떻게 샀을까? 2017년도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태어나고 2018년도는 한강변 아파트로 이제 입주하는 시기였어. 딱 들어가면서 내가 육아휴직을 썼어 그때. 이제 직장인들이 바쁘잖아. 막 생각할 시간이 없어.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나 혼자만의 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 이제 한강변 아파트로 이사를 왔잖아. 그쪽에서 이제 다리를 건너면 서울숲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리의 이름을 내가 딱 명명을 했지. 생각의 다리. 여기는 갓슬러의 생각의 다리인 거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나갔다 온단 말이야. 거기를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지. 돈에 대한 생각도 미래에 대한 설계. 자산은 커졌어. 이제 몇십억대로 이제 막 커지기 시작했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돈이 없어. 자, 강남 아파트를 이제 사야 돼.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찌라시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보면은 어때?
사람들이 그냥 광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난 어땠냐면은 그거를 좀 파고들었지. 그래서 인터넷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대출 가능합니다. 강남 아파트 매수 가능합니다. 뭐 써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이게 뭐 어떤 구조인지를 봤더니 그 당시에 이런 대출이 있더라고. 임대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임대사업자를 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출이야. 또 다른 레버리지인 거지.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사잖아. 그러면은 거기를 그 아파트를 임대를 준단 말이야. 그럼 누군가 전세를 살지. 그러면 이 사람이 선순위라 그래. 선순위고 후순위로 대출을 뺄 수가 있어. 이게 전세, 선순위, 대출, 후순위. 그치. 이런 대출이 있는 거야. 원래는 이게 대출이 안 일어나는데 이거는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대출인 거야. 그거 1순위를 보호해주고 후순위를 해주는 거야. 금리가 조금 높겠네, 그치? 금리가 조금 높지. 근데 나는 얼마를 대출을 했냐? 19억 초반의 아파트를 복비하고 세금까지 하니까 20억이었고 11억 원 전세를 안고 그 다음에 4억 5천을 대출을 했어. 내가 아까 이사간 쌍둥이 아파트 있지? 그걸로 이제 풀 대출을 한 거지. 4억 5천. 그래서 11억, 4억 5천, 4억 5천 맞추니까 풀로 거의 자기 자본 없이 20억 맞춰가지고 그 아파트를 매수를 한 거지. 사실은 임대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으면 못 샀네? 그런 거지. 그거를 근데 남들과의 차별성이 하나 있었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길거리에 널려 있어서 그런 찌라시들이. 찌라시. 난 항상 레버리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찌라시들을 보면 항상 전화를 해서 꼭 빌리진 않더라도 그 구조를 파악을. 구조를. 그치?